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이구루입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렌즈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진행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안경테에 따라서 렌즈의 파이 수를 지정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죠. 그런데 여기서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 본다면 이런 안경테가 있고요, 이런 안경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좀 원만하죠. 둥그스름한 안경테고요, 이것은 좀 모가 났어요. 이렇게 각이 져 있습니다. 약간 스퀘어형, 약간 폭스형, 이렇게 약간 올라간, 또 이런 안경도 있겠죠. 레이벤 스타일이라고 하죠. 보잉 스타일이라고도 합니다. 파이로트들이 많이 써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보잉 스타일이라고도 하고 레이벤 스타일이라고도 하죠. 레이벤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맨 처음 만든 디자인이기 때문에 나이 드신 분들은 라이방 하잖아요. 그게 레이벤에서는 나온 말이죠. 이 레이벤 안경테는 이런 스타일에 들어가야 될까요? 이런 스타일에 들어가야 될까요? 그러니까 어떤 범주에 집어넣어야 될까요? 이런 스타일에 집어넣어야 됩니다. 중심점에서 가장 먼 지점까지의 거리, 그게 길다 라는 뜻에서 이런 스타일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이 안경테를 선택한 분의 PD 동공간의 거리가 60mm라고 했을 때 제가 이 점을 찍었습니다. 여기가 60mm 지점입니다. 여기에서부터 이 끝점까지, 중심점에서 가장 먼 지점까지 몇 mm냐 한번 재보도록 할게요. 3.5 정도 됩니다. 이 안경테, 이거 역시 60입니다. 60에 인점을 찍었죠. 제일 먼 지점은 어디일까요? 이걸까요? 이걸까요? 애매합니다. 그래서 세 군데를 그었습니다. 한번 재보겠습니다. 29.5, 30, 27 이 정도입니다. 가장 먼 지점이 여기인데 여기가 30이죠. 아까는 33.5였죠. 이 안경테를 선택을 한다면 파이 수를 더 작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안경테 폭은 비슷합니다. 이렇게, 자, 여기하고 비슷하죠. 우리가 안경테의 폭을 재려면, 두 개를 비교하려면 뭐 이렇게 하고 하면 잘 모릅니다. 이렇게 딱 재면, 자, 위에 끝과 밑에 끝 맞죠? 안경 렌즈의 파이를 지정하는 데 있어서는 이 사각형, 이렇게 모가난 이런 안경테가 훨씬 크게, 5mm라든지 이렇게 더 크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디테일이죠. 보잉 안경, 레이벤 안경 같은 경우도 60mm 한번 찍어 볼까요? 여기입니다. 이 지점에서부터 가장 긴 지점은 여기 아니면 여기겠죠. 한번 재 보겠습니다. 길고 짧은 건 재봐야 되는 거니까요. 37 정도 됩니다. 40입니다. 이거보다 더 길죠. 이건 33.5인데 이렇게 비슷합니다. 물론 레이벤 선글라스의 폭이 조금 더 길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큰 차이는 나지 않잖아요. 렌즈를 주문할 때는 어마어마하게 큰 차이가 난다. 33.5mm와 40mm의 차이이기 때문에 이 안경테에 렌즈를 넣는다라고 하면 이렇게 많이 비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요.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만약에 이 안경테에 렌즈의 파이를 지정을 한다 그러면 어느 정도로 지정을 하면 될까요? 반지름이 40mm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80mm가 돼야 되겠죠. 이거는 65mm잖아요. 15mm 정도 더 크게. 그러면 중심 두께가 얼마나 두꺼워지겠습니까? 80mm로 주문을 하되 중심 두께가 너무 두꺼우니까 압축을 아주 많이 가해서 주문을 하면 되겠죠. 그러면 코스트가 많이 올라간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경테를 선택을 하는 문제, 안경테와 렌즈의 조합을 생각을 안경사가 해야 된다는 것이죠. 원시 렌즈면 원시 렌즈, 유리면 유리, 이 안경 렌즈에 맞는, 그러니까 궁합이 맞는 안경테가 무엇인가, 이런 안경테를 기억하고 싶다고 한다면 어떤 렌즈를 해야 되는가, 어느 정도의 스펙이 되는 렌즈를 장착을 해야 되는가, 이런 판단을 안경사가 해야 된다는 것이죠. 숙련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뭐 이거 간단한 거 아니야? 라고 하지만 이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자기 것이 온전히 된 기술의 정점에 도달한 안경사가 응용을 해서 잘 하는 거지, 그냥 이론적으로만 이렇구나 안 안경사가 실전에서 능숙하게 어떤 안경 렌즈, 어떤 테 팍팍팍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게 먼 훗날 AI가 고도로 발달돼서 다 되면은 먼 훗날도 아니겠죠. 금방 그렇게 되는 시절이 오겠지만, 그런 시절이 되면 숙련된 안경사도 필요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어떤 숙련된 기술자가 필요 있겠습니까? 의사도 필요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논외로 치고 지금 현재 아주 숙련된 안경사, 아주 시행착오를 많이 거쳐서 온전히 자기 것이 된 그런 안경사들을 만나야 된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거 전혀 없이 그냥 인터넷에서 안경테를 사오게 되면은 문제가 많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터넷에서 사온 안경테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라고 하면
인터넷에서 사왔다고 해주기 싫다고 지금 하네, 이렇게 또 오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해주려고 하는데 또 렌즈는 코스트가 이렇게 올라갑니다 하면 아, 인터넷에서 사왔다고 렌즈 값을 비싸게 받으려고 하네, 이 사람이 또 이렇게 오해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께서 안경을 쓰시는 안경인의 입장에서 깊이 한번 생각을 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부부가 왔어요. 부인이 무태를 썼었습니다. 그런데 부인은 근시 눈이에요. 고도 근시. 그래서 갑 부분이 아주 두껍죠. 두꺼운 데다 구멍을 뚫어서 무태를 만들었기 때문에 잘 안 불러집니다. 강도가 있죠. 아무리 무태지만. 남편분 원시였었어요. 그리고 그전에는 약도의 근시였는데 이제 원시로 변했습니다. 무태는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부인이 이제 무태를 해서 그런지 아, 좋다고 막 얘기했겠죠. 자기는 무태 너무 편하다 이렇게 얘기했겠죠. 그러니까 자기도 무태를 하고 싶대요. 그래서 무태는 쉽게 부러질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아, 기어코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무태를 선택을 해서 충분히 말씀드렸으니까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또 변색 렌즈로 하고 싶다는 거예요. 변색 렌즈는 재질 특성상 조금 무릅니다. 강도가 좀 약해요. 렌즈의 특성상. 그 변색 렌즈에 구멍을 뚫는데 원시 렌즈라서 가해가 얇아요. 그러니까 아주 취약하겠죠. 그래서 설명을 드렸죠. 아주 취약합니다. 약합니다. 아, 괜찮대요. 전문가의 말을 신뢰를 안 하는 거죠. 약하면 약한 건데 아, 뭐 잘 만들어 주겠지. 알아서 잘 좀 해줘봐요.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어떻게 이제 만들어 드렸습니다. 만들어서 드리니까 아, 너무 좋다 하면서 갔어요. 너무 잘 보인다. 왜냐하면 도수를 정확하게 해드렸기 때문에 편하죠. 근데 일주일 만에 깨졌다는 거예요. 당연히 이제 뭐 이렇게 한쪽으로 벗는다든지 뭐 잘못하다가 깨졌겠죠. 그래서 렌즈를 다시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안경사의 실수가 아니라 무태를 쓰다 보면 그렇게 깨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뭐 일주일밖에 지나지 않아서 깨져서 그건 뭐 속은 쓰린 거는 이해를 하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랬더니 부인께서 자기 안경을 보라고 툭 던지면서 이렇게 안 깨지는데 무슨 소리냐 라고 하더라고요. 의미이 다른 거죠. 두꺼운 고도 근시와 약도의 원시 그리고 변색 렌즈, 이 조건값들이 너무 많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단순 비교를 하냐고요. 그래서 아무리 설명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 곤욕을 치렀던 경우가 있습니다. 민폐죠. 그런 분들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진상 고객인데 그렇게 되면 안 된다. 렌즈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댓글로 문의 남겨주시면 친절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구루였습니다.